퇴직 후, 은퇴 후의 불안감과 과연 난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질문들에 있었을 때 항상 내가 그냥 툭 뱉은 단어에 대한 나의 감정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퇴직 후에 들려오는 불안감, 당연하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래, 이 마음은 당연한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던지면 그 불안한 마음에서 한 발짝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게 메타인지력, 메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학습, 메타 학습 이래가지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인질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못 풀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지에 대한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추셔야 합니다. 갖추셔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세상에는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그것이 참선이다. 참고한다.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마음바탕이 흐르고 있고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 속에서 그걸 알고 있는 나를 다시 인지해내려고 하는 힘. 불교의 참선은 이 메타인지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 던지면요, 이 질문을 훨씬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 질문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올바른 질문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은퇴 후에 여러분들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요인들을 발견하면 대처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퇴직, 은퇴를 불안으로 만들지 말자. 그래, 요즘은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다시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왜? 내가 행정적으로 국가가 몇 세부터는 이 일을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내 삶은 은퇴가 없다. 생각을 바꿉니다. 내 삶은 은퇴가 어디 있어? 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은퇴에 대한 두려움의 1번이 경제적인 거라고 그랬죠. 물론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요, 은퇴라고 퇴직 후 내가 뭔가 직접적인 경제활동 안 한다고 생각하면 다 뭔가 좀 불안이 옵니다. 경제적인 불안에 의해서 대처의 자세는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기존에 다녔던 곳에서는 시간이 끝났어라지만 내가 정말 우리 사회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오늘 기사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꽤 오래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가셨습니다. 나오신 후에 이제 다시 전기, 통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 이러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관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왜냐? 물론 그 전의 삶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여기서 끝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서, 그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있으면 난 그냥 끝까지 할래. 이 자세를 보았을 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물론 노인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지만 스스로가 삶을 영위한다는 안타까운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 자세니까. 마음 자세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질문 던지고, 나의 삶의 은퇴는 없다. 나의 삶은 그냥 새로운 시작이 기회야. 그래, 다시 할 수 있는 사람 보니까 내 친구 중에 또 은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항상 여러분들, 내 감정이 건강할 때는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일 때는요, 친구가 5명 중에 2명, 나 하나, 2명이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요, 긍정적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게 되고요, 내 마음이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느낌이 안 되는 친구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리고 그 감정이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나는 행복한 건 편안하다. 그러면 찾아야죠. 어떤 분이 제가 그러면 행복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조금 주저하시다가 그냥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던져. 그러면은 편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던져야죠. 이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불안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질문이나 답은 학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은요. 답만 찾으려고 해서 매우 불안하고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야? 이 질문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 질문이 나한테 지금 나에게 뭐 얼마나 중요하지? 이런 자기에게 던진 질문을 못 해보면요. 그냥 습관과 남이 좋다고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냥 생각마저 굳혀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편안함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게 편안함이 나올 수 있고요. 그 편안함이라는 게 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싶어요. 난 행복한 게 뭡니까? 그냥 편안하고 싶어요. 그럼 편안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들어가고 찾아가는 연습이 될 때 아마 은퇴 후에 생기는 마음의 불안감이든 향하는 마음이든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후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멈췄을 때 느끼는 감정 중에 외로움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업주부로 오래 사셨던 분들은요. 특별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사회적 은퇴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부부들을 만나면은 부인은요. 이날만 기다렸다. 이제 내가 남편 뒷바라지 안 하고 딸아들 뒷바라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좀 즐겨볼래라고 막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 남편은 회사를 안 나가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누구가 나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줄까요? 부인이죠. 부인을 자꾸 따라다니시는 거야. 그리고 집에 오랜 시간 있으시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간 30년 동안 주방에 돌아보지도 않고 주방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양반이 퇴직하고 와가지고 그 순간부터 냉장고 열어보고 그릇이 어떻고 왜 설거지가 어떻고 이거 못 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냅니다. 나가라고 밀어내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집에 있으면 부인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부인 나를 너무 답답해하고 나가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에 산이 많아서 등산도 많이 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얻어지는 외로움. 사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와 고독하다는 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혼자서 조용히 스스로만 남아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느낄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외로움의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될 때 역시 이것을 바라보고요. 내 감정이 지금 그동안에 회사 나가면 직장 동료, 선후배 이런 분들 계속 만나다가 퇴직하고 얼마 있으면 전화, 휴대폰이 잠잠해요. 내가 전화 걸자면 누가 전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체가 많은 마음에 큰 병을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고독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은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제활동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곳에서 그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멈춘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다양한 군집의 관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왜냐?
어느 하나의 군집 단위가 멀어지더라도 또 다른 군집 단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쉽게 말해서 여러 군데 사람 관계, 다양한 사람 관계들이 나로 중심이 돼야지 직장으로 해서 중심이 될 경우에 생기는 사회적 외로움, 단절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외로움이 지금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고독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만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 고독하다라고 하는 단어 한자, 외로울 고자인데요. 이게 아들 자자에 오이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오이가 한 줄기에 하나가 매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독할 때 고자가 뭐냐면 자식이 같이 혼자 매달려 있다 이래가지고 이 고독하의 고자는 부모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셔 나 이제 천하의 고아야. 고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고자를 씁니다. 부모가 없다. 그럼 고독하다는 거는 위에 내가 당연히 함께하고 할 어른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갈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보다 더 나이가 있고 찾아뵈면서 나의 삶의 조언을 얻고 또 내 스스로가 때로는 돌봐드려야 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돌봐드려야 될 분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나의 생각과 고민을 대화 나눌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어른이 없어. 이게 부모님 포함. 그러면 나는 이제 고독으로 가는 거죠. 그 고독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독자라는 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견자에 벌레 충자도 그 안에 있고 그물망자도 있고 이래서 독자에 대한 해석을 짐승은 보면은 혼자 산다. 짐승은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짐승은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만든 독자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고독하다. 여러분이 고독하다고 느낄 때는요. 위에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우리의 사회 멘토처럼 내가 같이 조언을 받고 이러한 분도 없고 밑으로는 뭐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드는 덫에 혼자 망에 갇혀있는 나가 고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둘러봐야겠죠. 내가 퇴직하고 은퇴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나요? 없는 걸까?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걸까? 퇴직이나 은퇴 후 삶에 있어서의 외로움은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식과의 거리, 부모와의 거리, 내가 한 가정 속에서 부인과의 거리. 알고 보면은 진정한 내가 마음이 홀로 있다, 외롭다라는 생각이 고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딱 형상을 보면은 난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지? 그리고 인생에 나는 조언을 구할 어른이 있나? 나 부모님 잘 돌봐드리고 있나? 가정에서 함께 살아온 부인이 있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그래 아니야 내가 먼저 손을 뻗어야지. 은퇴나 퇴직 후에 이 외로움은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때 얻어지는 관계가 멈추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 말고도 다른 활동들 사찰에 오셔서 불교대학 다니고 나 불교대학 1학년 다시 다니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열리는 여러 강좌 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래?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시작 속에서 새로운 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게 생긴 거야. 그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어른이 생긴 거고요. 나이보다 어리지만은 이런 같이 공부하는 마음에서 다시 맺어진다면은 아랫사람도 다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뭐냐? 내가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면 그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가정 말씀드리는데요. 진정한 나 고독한 것 같아 돌아볼 때 나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있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먼저 손을 뻗었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10손가락 발가락까지 애써서 붙잡았던 연들인데 나 지금 우리 자식들하고는 나 부인하고는 나 부모님들하고는 진정한 고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마음을 내가 동안시했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나로 연해서 관계로 하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직장은 직장에 있는 나로 관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직장이 멈추면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가정 1번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맺어놓은 분들이요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외롭긴 한데 나 잘 됐어. 그동안 내가 너무 여러 사람 관계만 있다 보니까 나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이 기회에 좀 그런 거 없이 나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사찰에서 오셔서 참선도 배우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 길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어색했던 부인하고 삶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부인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같이 배우러 옵니다. 제가 이제 불교대학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분들이요, 조금 티격태격해도요 부부가 강의를 들어요. 부부가 같이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학생이 집에 가서도 대화의 소재가 같이 배우는 게 있어요. 약간의 경쟁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약간 투덜거리다 투닥투닥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퇴직과 은퇴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다 단절되고 소외되는 거 아니다. 충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맺어갈 수 있고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에 못했고 못 돌아봤던 관계를 돌아본다면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고독을 막는 길, 고독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이렇게 헬로 붓다 TV를 통해서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보지 말고 그냥 부인이 집에 있으시면 그냥 TV 시간 보내지 마시고 듣는 거예요. 같이 들으면서 하나 해볼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사회생활 때 적극성으로 부디 가족에게 손과 마음을 여신다면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더라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